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있나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원하는 건 시간이다. 여기서부터 제 자기 반성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진짜 쓰레기였어요. 솔직히 퇴근하고 나서 아이들이랑 놀려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2차전. 자, 1차전은 그쵸. 직장. 네, 맞아요. 2차전은 자녀들과의 맞아요. 시간. 집에서 게을러져요. 사무실에서는 정말 성실한 사장인데 네. 집에 가면 게을른 아빠가 돼요. 이번에 최근에 좀 가장 충격받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뭐죠? 와이프가 말할 땐 잔소리거든요. 네. 근데 자식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우리 서연이가 아빠는 왜 맨날 바쁘다 해서 늦게 들어오면서 토요일 날은 집에 있는데 네. 아프다고 해? 아빠는 집에 있을 땐 아프다고 하고 밖에 있으면 왜 바쁘다 그래? 나는 언제 아빠랑 놀아? 그러니까. 캠핑은 바빠서 못 가. 그렇죠. 낚시든 할 줄 몰라. 이렇게. 야,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네. 좀 마음이 묵직해지셨겠어요? 네.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게 제일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내가 그렇죠. 돈 벌어오잖아. 근데 가족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함께 할 시간. 또 체벌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현자들은 자녀의 체벌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체벌이 오히려 아이 망친다. 연구 결과적으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유교적 문화죠. 그렇죠. 유교에서 종아리 걷어. 네, 그렇죠. 회초리. 네, 거기서 이제 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솔직히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대화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길어지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몇 학년이죠?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요즘은 좀 빨리 오잖아요. 사춘기라든가 더 힘드실 텐데 지금이라도 자녀랑 시간을 좀 많이 더 보냈으면 네, 좋을 것 그래야 될 같네요. 것 같아요. 예. 네. 네, 쪼개진 바위는 다시 붙지 않는다. 균열이죠. 그렇죠.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밖에 나가서 놀았는데 좀 뭐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실각고라서 같이 고쳤거든요. 근데 처음에 애들이 귀찮아하더니 같이 고치니까 너무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근데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가 아껴 쓰자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렇죠. 좋아하더라고. 뭐 연을 끊고 사는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지금도 술을 드시면 이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를 매번 해요. 상처네요, 상처. 내가 지겨워. 아이는 자라고 부모는 늙는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네. 거울을 보면 늙었구나. 그리고 자꾸 우리 아버지 얼굴이 보여요, 거울에서. 기분 나빠.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네, 나는 아버지 닮아가고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여동생이나 저희 어머니가 니네 아빠 닮아서 이러면은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빠져. 진짜 다 죽는 거야. 그날은. 근데 정신없이 자녀를 키우고 나서 내가 노인이 되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없이 애기들 다 키워서 성인으로 만들었어. 야, 다 했다 하고 거울을 봤더니 내가 너무 나이가 들어있네. 이러면. 그래서 요즘에 서열이를 옛날엔 2명을 다 같이 이렇게 끌어안아서 안고 막 업히고 그랬거든요. 2명. 이제는 서연이 1명만 업어도 힘들어. 나중에 이제 집을 떠나 보내야 되죠. 아이들이 다 자라면.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이때 오는 그 공허함. 이것 때문에 빈둥지 증후군인가? 그쵸? 새둥지 증후군인가? 그 말 있잖아요. 자녀 떠나보내고 겪는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한테 되게 관대하잖아요. 자녀는 엄격하게 키웠으면서 손주한테는 다 해줘. 맞아. 성인이 된 아이들이랑 가까이 지내는 것도 어렵다고 해요. 딸이 아빠한테 와서 나 남자친구 생겼어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맞아. 중요한 거 같아. 보통 그거는 감추거든요. 맞아. 근데 남자친구 이야기를 아빠랑 이제 얘기를 할 줄 아는 정도면 되게 가까운 사이고 괜히 사고 날 일도 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알려주면 좋은데 그거를 못해서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부모님 생각나서 또 되게 친절하게 해드리거든요. 내 자식한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부모님한테 내가 관대하게 잘 못해드리는 게 많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부탁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양육을 위한 조언 5가지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 솔직히 뭐 요즘에 예전에는 심했지만 요즘에 딸, 아들 뭐 이렇게 편애하시는 부분은 많이 없잖아요.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첫째, 둘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유독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애가. 그건 있어요.
네. 보통 아빠는 딸이고요. 엄마는 아들이에요. 아, 진짜? 네. 엄마 눈에는 아빠가 아들보다 딸을 더 편애하는 게 보이고, 아빠 눈에는 엄마가 자꾸 딸만 구박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그리고 뭐 아들이 잘못해도 딸을 혼내고. 그게 이성 간의 끌림이에요. 자기 이상형인 경우가 많고. 그치, 날 닮았으니까. 그 자기 위로도 되고. 남편은 아내한테 서운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서운하잖아요. 근데 딸은 너무 행복감을 주는 거야. 마누라보다 더 행복감을 주는 거야. 그치. 아들도 마찬가지지. 남편보다 더 이쁜 짓. 왜냐면 온전히 자기만을 사랑하니까. 그치. 일도 안 하고 그치. 엄마만 찾으니까. 우리 아들은 엄마가 안 오면 잠도 안 자요. 엄마 막 불러요 계속. 아주 그냥 엄마한테 엄청 집착하는 집착남이야. 이제 그게 좋은 거지. 그쵸. 화목한 거죠. 그게 이제 엄마가 어떤 좋은 거야. 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더 너무 이쁜 짓을 한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 어렸을 적에 체벌당한 기억으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진짜 밥 먹듯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내 머리에 똥이 찼대요. 그리고 나한테 뭐가 할 말이 있으면 술을 먹고 와서 하시고. 그런 게 이제 가슴이 멍이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 자세의 명은 평생 간다. 그게 극복이 잘 안 돼요. 예.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이제 싫은 거야. 그래서 자녀와의 균열을 피하고 자녀와 평생 관점으로 보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정도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지금 일시적인 감정보다는 네. 앞으로를 쭉 보고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다. 나이 들기에 대한 조언이 나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아까 거울을 봤을 때 딱 늙어 있는 내 얼굴을 체감했을 때. 근데 현자들은 나이 드는 걸 즐긴대요. 탐험으로 여긴대요. 건강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박종현 팀장이 항상 주장하는 거죠. 운동하라. 네, 운동하라. 젊을 때 100년 쓸 몸 만들어라. 네가 아프면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족이다. 가족을 위하여. 사람들이 담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대한 것 같아요. 관대해요, 확실히. 네, 술이랑. 적당히 먹는 게 좋다. 그쵸. 자, 두려움 없이 나이 들기 위한 조언 5가지입니다. 나이를 먹는 게 생각보다 괜찮다. 괜찮아요? 생각보다는 나이 먹어서 좀 좋은 점도 있어요.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살 때 너무 순진했어가지고 30살에 겪는 것들이 더 재밌긴 했는데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긴 했죠. 받아들인 것도 많지만 나는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내리는 비랑 비슷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산도 준비해야 되고 거처도 준비해야 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언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지금 40대에 많이 들어요. 오지도 않는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네. 이것처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보험이라든지 네. 뭐 로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갉아먹지 마라. 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 자녀들이 떠나갈 때도 계속 연락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다. 노후에 걸쳐 내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남는 게 없으면 얼마나 우울해요. 그러니까 내 노후 계획도 항상 해라.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부모님들 되게 똑똑해졌어요. 자녀한테 헌신하고 이러면 안 좋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거처를 계획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획. 그 계획엔 항상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전략도 있고 뭔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낚시를 하러 다니겠다면 낚싯대도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낚시터도 많이 알아놔야 되고, 네. 그렇죠? 제가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문제예요. 현재 상황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 그러니까 아까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포기하는 건 또 안 되고, 이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상황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의 내 상황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데 미래의 걱정 때문에 오늘을 포기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상황 때문에 미래의 계획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쵸. 라는 뜻이고, 미래의 걱정은 틀린 말이에요. 그 계획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오늘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더럽게 재미가 없는 거야.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쵸.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필요가 좀 있다. 이걸 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 2000 투자자들을 보다가 서울 투자자만 봐도 많이 달라요. 네. 이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로 할게요. 네. 살아있는 사람한테 사랑해 라고 말하라. 자, 그래서 후회 없기 살기 위한 조언 5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직하라. 수많은 현자들이 공통되게 한 말이 정직하라. 그러니까 정직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짱도 생기고, 그쵸. 일도 더 잘 돼요. 근데 내 자신이 좀 떳떳하지 못하면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뭔가 피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거든요.
성격상의 차이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일부러라도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자꾸 해봐야 늘거든요. 네. 다 연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바로 정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박수영이 100% 정직한 건 아니거든요. 한 7, 80% 정직한 거지. 100%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깜짝 퀴즈 나갑니다. 자, 이 책이 현자 1000명 넘게 인터뷰를 한 책이잖아요. 그 1000명이 다 똑같이 말했대요. 우와.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 삶의 지혜,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현자들은 이 얘기를 다 했대요. 다. 책 지금 한 400페이지가량 되는데 그냥 한 줄 요약이에요. 딱 이것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힌트 한번 읽어주세요.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에 불필요한 장애물이다. 예. 정답이 있어요. 오! 정답이 있어요. 나왔다. 와, 대박. 정답은? 하나, 둘, 셋. 걱정하지 마라. 자, 그리고 어떤 현자는 이런 대답을 했대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나 원칙이 뭡니까?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야.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황금률이지 이랬다고 해요. 근데 저는 황금률이라는 말을 이 책에서 처음 알았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황금 비율, 황금비 많이 들어봤잖아요. 소주 1, 맥주 1, 이게 폭탄주지. 이것도 퀴즈인가요? 깜짝 퀴즈! 황금률이란 무엇일까요? 맞춰주세요. 딱 맛있는 비율 있잖아. 네. 소금 한 큰술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재료 뭐뭐 들어가야 돼. 레시피. 그쵸.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 대접받고 싶으면 베풀어라. 야. 내가 볼 때 저거 급하게 네이버 검색하신 거 아니야? 네, 저희는 오픈북 가능하니까요. 그쵸. 네. 네. 그리스도교의 윤리관이 하여튼 거기에서 윤리관이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래요. 등가 교환. 똑같은 걸 잃어. 얻는 만큼 잃는다. 좀 무서워요, 그거는. 네. 근데 그게 어떤 삶에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쁜 일이 있으면 꼭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기고. 맞아. 네, 이런 것들이 다 등가 교환. 교차돼. 네.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병은 쾌락의 이자. 이 얘기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담배 피시는 분들 폐암이 흡연의 이자예요. 흡연으로서 얻은 쾌락의 이자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팍 떠오르면서 내가 뭔가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면 그만큼 잃을 수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행복은 선택이다. 아까 얘기한 내용. 예,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행복이 따라오는데. 3번 걱정은 시간을 독살한다. 이건 좀 무섭죠. 진짜 이게 근데 이 독살 당하는 거 진짜 걱정. 그쵸. 시간이 살살 녹는다라는 말이 있죠. 심지어 몸도 아파요. 이게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3번. 우리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도덕 시간이 없어져요. 대학교 때는 도덕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네. 뭐 어디 철학을 가지 않는 이상. 예. 철학. 근데 종교에서는 철학에 대해서 계속 다루기 때문에 나의 인성을 개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은 잃어도 정신적 유산까지 잃을 필요는 없다. 이 1000명의 현자들의 인터뷰가 정신적 유산이죠.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부터 이 미래까지 이어지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책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저는 이번 책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그렇죠. 읽기도 편하고 좀 내 자신도 피드하고. 네. 그 책이 너무 이게 좋은 게 와이프가 맨날 하는 잔소리예요 이게 저한테. 근데 와이프가 잔소리할 때보다 이 책을 읽을 때 좀 더 많은 반성이 된다는 거. 네. 이방사